자, 반갑습니다. 용자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검은색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꼰대질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초년생 여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빵빵년생이나 빵일년생 사회초년생 여성분들 빨래질 조심하세요. 자, 빨래질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기예요. 사기꾼들. 여기서 당하는 타켓의 대부분이 20대 초반 여성이 많이 당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들은 남자의 경우는 군대를 가게 되고 여자의 경우는 대학을 계속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남자의 경우는 군필이 아니면 담보가 없는 이상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근데 여자인 경우는 군대를 갈 일이 없으니까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도대체 빨래질과 무슨 상관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어린 친구들은 그 남자의 배경이나 능력보다는 얼굴과 말빨에 많이 넘어가요. 제 주위에서도 빈번히 한두 번씩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한번 내 여사친 가지고 빨래질을 시도하려다가 저한테 들켜가지고 거지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빨래질을 하는가, 그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플 혹은 SNS 혹은 바깥에서 반반한 얼굴이라던가 눈에 보이는 재력, 나이가 한 27, 8쯤 돼가지고 뭐 대출을 받든지 돈을 벌든지 뭐 해가지고 그 정도 장만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로 SNS에서 여자애들을 꼬시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 같아가지고 씁쓸한데 그냥 현실을 얘기를 할게요.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여자애들이 많이 당해요. 나이가 어리면 뭐 거의 외모로 순위가 매겨지겠죠? 내가 5점짜리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야. 근데 8점짜리 남자가 다가오네? 9점짜리 남자가 다가오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자는 거를 목적으로, 밤을 보내는 걸 목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7점, 8점짜리 남자가 다가오고 잠자리를 가지고 나면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슬며시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나는 5점짜리고 저 남자는 8점짜리인데 남자의 본능이라는 게, 남자는 외모적으로 자기보다 나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똑똑한 친구는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오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네. 자, 여기서 두 번째가 타켓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글 같은 거를 봐도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딱 봐도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외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점짜리인데 자기가 한 10점짜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날 어디서 애매한 것들만 꼬이다가 이제 나의 운명의 상대를 만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자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다 쓸 거예요. 하늘에 별도 따다줄 기세로 다 쓸 거예요. 그냥 다 해주고. 그러다가 만남이 적어지게 되면서 밀당을 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완전히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를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동거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집안이 부모님이 좀 엄격하시거나 그런 게 안 될 것 같은 여자애들이라면 남자가 애초에 다가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봐도 얘는 내가 그렇게 하자면 할 것 같아 느낌이 들어. 딱 이 견적이 나오는 순간 작업이 시작되죠. 동거하자. 근데 나는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가 좀 하면 안 될까? 야, 레이디론도 있고 여성 대출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이 혹해버리죠. 아, 이 남자랑 같이 살 수 있나? 아, 그 여보네? 남편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집대출을 받아요. 근데 이 집대출금은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바로 쏘는 거기 때문에 도중에 갚지를 못해요. 이제 뭐 월세는 당연히 밀릴 거고 뭐 보증금에서 깔거나 뭐 그러겠죠. 처음에는 남자가 월세를 성실하게 내는 척을 할 거예요. 한 두세 달 정도? 그러다 보면 또 돈이 떨어지겠죠. 그럼 여자한테 또 뭐 레이디론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쓸 수 있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다 써가지고 돈을 어떻게든 여자애가 가져오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핸드폰 내구제를 시켜요. 핸드폰 내구제가 뭐냐? 핸드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에 유심을 빼고 팔아버리는 행위예요. 그게 한 명당 4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도 금액이 뭐 4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자애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남자애가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이 여자애를 버릴까?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헤어지려고 하겠죠. 혹은 유흥업소로 보낼까? 만약에 외모가 그나마 조금 되는 애라면 유흥업소로 보내지게 될 거고, 상황을 만들어서 이별각을 만들어 버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지죠. 그러면 그 여자애는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빨리게 된 거죠. 당한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20살, 21살에 신용불량자가 돼 있어. 빚이 막 이자에 이자를 까가지고 4천, 5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망한 거죠, 그냥 인생. 물론 집에 돈이 많은 여자라든가 부모님이 그래도 이 정도는 커버쳐줄 수 있는 집안의 여자애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이 남자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당하는 여자애들은 남자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다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자마자 그냥 아작이 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사기당하기 좋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나는 똑똑해, 그러니까 사기 따위 안 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라 그랬죠. 딱 그 말이 맞아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호빠 선수라던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거를 뭐 빨래질이라고도 하고 뭐 공사 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게 된 게 그 남자가 날 사랑했다? 아니에요. 그 남자랑 너가 연락이 안 될 때 그 남자는 제2의 제3의 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최근에도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미리 말할게요. 뭐 네가 멍청해서 당했지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는 놈들이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진짜 네가 멍청해서 그랬잖아 조심했어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2차 가해입니다. 오늘은 그냥 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얘기했는데 이 생각이 든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